사원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사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부여한다. 믿음의 길에 서며 굳건히 섬긴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그 구현희 본부장님의 그 강사님 초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초빙할 때 저희의 예의는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화면을 켜주시고 음은 소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강령희 스타만스타님께서는 간호사로 17년을 근무하셨고, 근데 그 간호사를 하는 동안에 그 화장품을 만나서 피부가 변하시는 과정 안에서 늘 언제나 본인이 퇴직하신 후에, 이분은 그래도 전문직이셔서 되게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퇴직하신 후에 뭘 할까를 늘 미래를 생각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화장품을 만나서 피부가 바뀌는 과정 안에서 세미나를 또 갖고 그 세미나에서 결단하고 왜 내가 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Y와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를 어떤 회사인지 왜냐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 what과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분명한 가장 기초가 단단해지는 그 부분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강령희 스타마스타님을 초대할 때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령희 스타마스타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금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이쪽 나이는 굉장히 실은 제 나름대로 이제 생소하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에서 우리 구현희 본부장이 세종시에서 목요 원데이 세미나 할 때도 봤었고, 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할 때도 제가 봤었는데, 제가 강의를 들었던 본부장님들 중에서 저 본부장님 진짜 얼굴이 예쁘다 이런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고 나오는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꾸며도 실은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만큼 꾸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현희 본부장님 보니까 원래 생기신 모습이 예쁘신 분이구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듣는 도중에 끼금속 하셨다고 하니까 저분은 원래 그 기본이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고급스러우신 분이구나. 근데 인제 워낙 또 이렇게 화장도 잘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얼굴만 이쁘면 조금 2% 부족할 건데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톡톡 튀게 정말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라도 말로 너무 야무지게 잘하셔서 저 본부장님 진짜 누구 뭐 파트너인지 모르지만 정말 스폰서님 좋으시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리더로 있다 보면 교차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이 처음에 제가 화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본부장님하고 교차 강의 한번 했으면 진짜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실은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인이 너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고 교류가 어떤 같은 지역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마음만 먹고 내가 더 유명해지면 내가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 꼭 한번 초대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현희 본부장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 받자마자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구현희 본부장님한테. 그래서 이거 교차 강의 떠나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0.1%도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하고 제가 해야만이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응했고 오늘도 봤더니 뭐 제가 이쁘게 하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구현희 본부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갤러리로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구현희 본부장 얼굴에서 막 빛이 반짝. 실은 제가 강사니까 제가 빛이 더 나야 되잖아요. 결혼식장 가면 신부가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구현희 본부장이 지금 이마가 막 반짝반짝 쉽게 막 우리 전라도 말로 파리가 납상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오늘은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아 저 본부장님 말투가 전라도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실은 이제 전라도에서 지금 현재 광주, 전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서울에서 살았으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또 지역마다 말투를 굉장히 금방금방 이렇게 잘 습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좀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한 번도 안 살았어요. 그래서 말투를 좀 엘레강스하게 하려고 해도 절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 저분은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병원에서 한 17년 정도 간호사로 근무를 했어요. 예 저는 굉장히 병원이 체질에 맞았습니다. 실은 인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 여자 직장으로서는 괜찮지. 병원에서 퇴직해야지.' 제가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100세 시대 막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은 그게 그냥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의 절반은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인제 뭐 연금이 쪼끔 나오긴 하지만 그 연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그걸로 부족할 건데 뭐 내가 자영업을 해도 실은 요즘에는 자영업에 뭐 90 몇 프로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3년 안에. 그러면 제가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뭐 내가 자영업할 수도 없는 거고 '과연 무엇을 하면서 노후를 지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님이 저는 성가대 총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화장품 한 세트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전국 뉴스에 나왔대요. KBS, MBC, YTN 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100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를 딱 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제가 아는 그냥 아웃시 뉴스 앵커가 이렇게 아나운서가 이 애터미 화장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타이틀에가 홈메 화장품이라고 또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뉴스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건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기존 화장품보다 2배만 좋다 그래도 우리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실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 말을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세상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은 지금까지 여자분들이 안 쓰고 뭐 했겠냐고."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남자분이 화장품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전달을 하러 왔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화장품 한 세트를 팔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성가대 총무고 저보다 또 또다리 한 단계 위인 성가대 지휘자님이시고 그 남자분이 팔러 오셨는데 가격을 들어보니까 100배나 좋다 그러는데 가격이 엄청 싸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크림 한 개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풀세트가. 그래서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고 또 당연히 제가 보니까 좀 착하게 생겼죠. 제가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탈게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설령 안 좋다 그래도 무조건 한 세트 팔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한 세트를 무조건 샀어요. 근데 제가 한 세트를 딱 써 보고 3 개월 지나니까 얼굴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 피부 보면 "저 본부장님은 원래 바탕이 그래도 바탕이 원래 피부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저를 만나신 분들은 "원래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17년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제 피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피부는 어땠냐면 뭐 제가 아주 악건성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피부였어요. 지성 피부였어요. 그것도 악지성이었어요. 너무너무 피부가 실은 전라도 말로 그 얼굴에 개기름이 낀다고 하죠. 막 너무 번들번들거려 가지고 기름 종이를 막 하루에 그냥 거의 한 통을 넣으면 다 쓸 정도로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쓰니까 그 지성 피부가 중성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아주 피부가 안정적이고 톤이 이렇게 피부가 좀 진정성이 있고 굉장히 타고나다 인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피부가 어쨌냐면 너무너무 노랬어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제가 피부가 굉장히 맑고 이렇게 톡톡하고 맑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병원에 출근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간 기능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노랗게 떠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건강검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간도 굉장히 튼튼하고 아픈 데가 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얼굴이 너무 노랗다 보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다. 우리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얼굴이 노랗고 나중에는 까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쓰니까 진짜 그 노랗고 칙칙하고 이런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도대체 화장품 바꿨냐 이야기를 물어보게 됐고 제가 인제 애덤 화장품을 써서 그런다라고 하니까 "나도 줘 봐, 나도 줘 봐." 그러면서 정말로 제품이 정말 불티나게 인제 제가 '이걸 부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제품이 저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뭐 원자력에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품을 썼는데 너무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냥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업이 아닌 부업이 저도 모르게 막 3개월 동안 쓰자마자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교회 집사님이 인제 저한테 "원데이 세미나 한번 휴가 내서 가 보면 어떠겠냐." 해 가지고 저는 병원 휴가를 내서 목요 원데이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날 회장님 강의를 하시는데 회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17년 동안 자동차업에 종사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너무 체질에 맞으신대요, 그 일이. 근데 본인은 체질에 맞다고 해서 내가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이 자동차업을 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해야 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0세 시대고 내가 변해야 사는데 시대가 바뀌는데 저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항상 병원에서만 정해진 월급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앞으로 해 봤자 이제는 몇 년 더 못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회장님처럼 내가 이 병원이 너무 체질에 맞지만 내가 이걸 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듣고 한 달 정도 애뜸을 알아보고 저는 병원을 사표를 냈어요. 제가 사표를 낼 거라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 병원 직원들도 제가 사표를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이 다들 힘들다고 그래도 저는 실은 병원이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렇지만은 내 새로운 인생에 뭔가 제 이막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저는 결단이라는 것을 했어야 됐고 제가 인제 병원에 사표를 썼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만나는 리더들마다. 그랬더니 시스템에 빠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본사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일단 절대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결단을 3 가지를 했어요. '아 리더들이 세미나에 빠지지 마라 하니까 일단 세미나에 안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출근을 결심을 했어요. '아침 8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밤 12 시까지 집에를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제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고 시스템에 한 번도 안 빠고 또 하나 결단한 것은 제가 병원 17년 사표를 썼는데 중간에 하다가 힘든 과정이 오면 제가 "아유 이거 힘들어.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게 또 이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하필이면 다단계를 하냐고 내가 100 명을 만나면 100 명이 저한테 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중간에 아무리 힘든 과정이 어떠한 변수가 와도 내가 성공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이것을 아예 그냥 결단을 해 버리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당연히 제가 아는 지인들을 찾아갔겠죠. 내가 아는 사람부터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개척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파는데 내가 개척부터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개척은 내가 진짜 미팅을 잡았는데 약속이 취소된다든지 시간이 남았을 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동선이 다 애터미 고객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틈틈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전달을 했고 저는 그냥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처음 출근하자마자 현장을 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단 명단 작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 아는 인맥을 싹 뽑고 먼저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전화를 하고 만나서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성공의 8 단계를 저도 모르게
저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 리더들 중에 성공의 8단계를 우리가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는 성공의 8단계대로 그대로 했다. 근데 진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8단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 순서대로 당연히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객들을 만났는데 내 아는 지인들을 만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다단계를 하냐고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설명을 잘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오다를 끊을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너 왜 근데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너 다단계 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저한테 다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제품을 싹 뒤로 밀어 놓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자연스럽게 내가 왜 애터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노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병 가지고는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애터미를 들어보니까 이게 연금성 소득이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이게 유통이다.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내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너가 나를 아무리 걱정을 해 줘도 언니가 나를 아무리 걱정을 해도 친구야 너가 나를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나 이미 병원 사표 써 버렸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너가 나를 봤던 것처럼 나 그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잖아. 나 평생 한 병원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산 거 누구보다도 너가 더 잘 알잖아. 나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을 할 테니까. 그리고 너는 애터미가 다단계로 보이겠지만 이미 나는 애터미를 검증을 했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나를 따라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게 나는 이미 검증을 끝냈어. 그러니까 나의 제품을 써 주고 설령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 제품을 한 세트 사준다 하더라도 너가 이 제품을 써보면 반드시 너는 재구매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믿고 나를 도와줘 봐.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나를 지켜줘 봐. 저는 이 이야기를 내 모든 지인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힘든 과정이 왔을 때 제가 그만둘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실은 또 진지해요. 제 성격이. 그러니까 또 한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튼 말을 또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각하게 막 결단이 돼 가지고 얼굴을 막 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쟤 안 사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화장품 한 세트 그때 당시에 실은 198,000 원이었거든요. 뭐 실은 198,000 원에 시큰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는 비비크림이 없었어요. 예 그 중간에 비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또 비비가 빠졌잖아요, 지금 현재 세트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해모님하고 화장품 2 가지뿐이 없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화장품 한 세트가 198,000 원에 사면은 실은 우리 막 아이크림 기능성 한 개 가격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한테 사줘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실은 제가 워낙 "나 좀 도와줘." 우리 회장님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고 한 세트만 써 봐." 그러니까 이들이 인제 저에게 한 세트를 샀는데 진짜 이들 피부가 다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만들어지고 저는 1년 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또 제가 돈이 돼서 크로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애터미의 비전 자체를 가지고 1년 안에 내가 병원 사표를 써 버리니까 또 고객들이 어때요? "도대체 그 회사가 그렇게 괜찮냐?"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회사가 진짜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줄 정도로 내가 17년 근무했던 직장을 사표로 쓸 정도로 괜찮은 회사야? 그러니까 좀 다단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다단계든 뭐든 하여간에"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이야기하니까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사표 쓴 지 한 달 만에 판매사를 갔고 3 개월 만에 팀장을 갔고 1년 만에 국장을 갔어요. 제가 실은 2008 년도 3월 달에 애터미를 전업으로 했습니다. 2008 년도 3월 달에 전업을 했고 2009 년도 6월 달에 제가 국장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국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좌측에 팀장 2 명, 오른쪽에 팀장 2 명으로 해서 국장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왼쪽에 팀장 3 명, 오른쪽에 팀장 4 명, 총 이렇게 해 가지고 7명 정도로 해서 제가 국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만에 엄청나게 애터미 비전 자체로 "내가 돈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제가 1 년뿐이 안 했는데 이것도 연금성 소득인데 누가 뭐 "돈이 되냐?" 물어보면 그 사람은 쪼끔 이렇게 뭔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애터미에 많은 사업자를 크루징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애터미를 결단했을 때 1년 안에 사업자를 정말로 크루징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터미 비전 자체로 크루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연수가 많이 가면 어때요? "너 돈 얼마 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 안에 너무나 많은 사업자들을 크루징을 하고 센터가 바글바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애터미가 처음에 방판으로 했다라는 것을 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회사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이렇게 예치해 놓은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튼튼하지 못한 회사는 네트워크 회사로 진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애터미라는 회사를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끌어가려고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거기는 오픈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방판으로 쉽게 회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3년을 방판 회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로 전환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 그다음 달에 네트워크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세트 팔면 얼마 10만 원 남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팔아서 마진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실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트워크로 바뀌니까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76,500원에 살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거예요. 마케팅이 바뀌진 않았어요. 마케팅이 30대 30, 뭐 70만 포인트, 뭐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팀장, 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 애터미는 마케팅을 한 번도 바꾸진 않았어요. 단지 뭐가 바뀌냐면 한 세트를 팔면 10만 원이 남았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다 보니까 판매 마진이 없어지고 회원 가입으로 하면 누구나 다 총파가에 살 수 있는 이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판매 마진이 없어지니까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바뀐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달부터 현장에 나가서 제품을 파니까 그냥 내가 구입하는 가격이나 일반 고객들이 구매하는 가격이나 똑같아진 거예요. 한 달 해 보고 저 빼놓고 내 밑에 있는 30 명이 넘는 판매사들, 팀장들이 전부 다 지배를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크로징을 했다 그러면 아 제가 어떤 분은 한 1년 안에 해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지 되는데 빵판이니까 나는 안 해요." 이러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 했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야지 하지? 의외로 다단계니까 안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방판이니까 나는 판매를 못 해.' 이러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저 자체도 방판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크루징 했던 분들도 다 판매 마진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제 오른쪽에 교회 집사님 딱 한 분 남았어요. 그리고 제 좌측에는 교회 집사님이 남고 오른쪽에는 부천에 제 친언니.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언니한테 언니도 애터미 해야 된다고 1 년을 날마다 전화해 가지고 언니를 하고 있는 걸 사표를 쓰게 하고 제가 우리 언니를 강제로 애터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뒀는데 우리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명희야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또 저는 전라도에서 하고 우리 언니는 경기도 부천에서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 혼자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출근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힘이 빠져서 그만두고 싶은데 자기가 그만두면 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못 하겠다. 그지만 없는 사람 치고 좀 이렇게 기다려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언니가 혼자서 버티다가 실은 한쪽에 인제 얼굴에 무슨 이유로 바다사가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언니도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제 좋아졌어요, 언니가. 그래서 언니도 그러지.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1 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게 했다 하고 언니도 그만뒀어요. 교회 집사님도 그만두고요. 결국엔 저 혼자 남게 되고 나를 부러지게 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도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집에 들어가셨고 우리 내 스폰서를 리크루팅했던 내 위에 국장님도 그때 다 그만 들어가셔 버렸어요. 제 센터에 출근했던 센터장님도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남아 가지고 그때 제가 애터미를 그만두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애터미를 끝까지 해야 됐을까요? 예. 제가 인제 오프라인에서는 물어봐요. 그러면 다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이 쉽지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제가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진짜로 0.1%도 내가 애터미를 그만두고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내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정상까지 올라가고 임페리얼까지 가겠다. 저는 이미 이 결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제 결단이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결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시스템이 국장이 돼 가지고 석세스를 갔어요. 저 혼자 왔더라고요. 바로 옆에 형제 라인에서 뭐 국 승급을 해 가지고 떡단지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떡을 먹으러 옆방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떡을 먹으러 갈까요? 저 혼자 국장이 돼 갖고 참석을 했는데 떡 먹다가 제가 얹히겠죠. 제가 그날 밤새 이불 속에서 소곡을 하고 울었어요, 실은. 예,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국장이 돼 가지고 혼자 세미나 온 것 자체도 너무 창피하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인제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제가 리더스 클럽에 지금 입성을 했죠. 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지는 지금 현재 3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인제 실은 오늘 ABC도 플랜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바쁜데도 우리 구현인 본부장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에 ABC 플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9 시로 이렇게 해가 '사업자들이 도대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또 코로나가 됐잖아요.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또 한 번 애터미가 얼마만큼 대단한 회사인지 내가 애터미를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저는 코로나 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문을 닫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 어때요? 단 한 번도 처음에는 약간의 수당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대처를 하면서 지금 아마 우리 모든 전국의 리더들은 그전의 페이스를 찾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 페이스를 지금 현재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아, 이 애터미는 정말로 이런 회사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애터미를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애터미가 좋다고 할 거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아유, 자기는 네가 애터미를 하니까 너희 회사가 좋다.'라고 하지. 근데 애터미 말고도 진짜 좋은 회사가 많아. 그리고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애터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 되면서 뭘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건 저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일단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전 국민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유튜브를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뭐 했어요? 유튜브를 보면 애터미만 봤잖아요, 애터미만.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애터미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유튜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김미경이라는 국민 강사였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 사장님들 김미경 국민 강사의 뭐 MKTV라는 그런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김미경의 이 강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코로나가 돼 버리니까 강의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간 쉬었대요. 몇 달간 쉬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끝나겠지, 끝나겠지. 언젠가 나를 또 불러주는 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달이 되고 3 달이 되고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고 코로나는 점점점 심해지더라.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학자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4차 산업혁명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진짜 부자들은 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 앞으로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5 년, 10년 앞당겨졌을 뿐이지 이 앞으로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끝났더라.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 우리 서민들, 일반 우리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대책도 없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코로나 끝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미경 강사가 책을 썼는데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미경의 리부트를 4 가지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4 가지에 적합하면 그 일을 계속 하시고 만약에 이 일에 4 가지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당장에 그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일을
이 네 가지 리부트에 접목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고 100세까지 노후 준비가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직업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네 가지를 읽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애텀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네 가지 나를 살리는 네 가지 리부트 이게 책으로도 됐는데 한 달 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애텀이라는 말만 안 했지 이 애텀이하고 완전히 100%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에 나는 이 애터미를 어떻게 알아봤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어떻게 이 애터미를 준비를 했고 우리 애터미의 전국 사업자들은 어떻게 이 애터미를 알아봤을까. 다들 진짜 천운이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잠깐 하면서 김기경 리부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김미경 리부트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는데 나를 살려내는 네 가지 리부트 공식 네 가지. 언택트를 넘어 언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디펜던트 워커, 세이프티. 이 네 가지. 말이 굉장히 실은 좀 어려운 것 같죠. 첫 번째 포인트가 언택트예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애터미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 자체가 온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그러면 1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 언택트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그냥 99.9%가 아니고 100%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공식 통과구나. 두 번째 포인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거.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로 하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우리는 요즘에 어때요?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죠.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애터미는 두 번째도 맞구나. 세 번째 포인트는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그러는데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독립근로자예요. 내부와 외부의 어떤 변수가 와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제가 이제 실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한 3개월을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3개월 입원하니까 어때요? 출근도 못했죠. 세미나도 참석 못했죠. 그리고 후원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리더스 클럽 직전이었는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입원을 딱 하고 났는데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게 됐고 제가 본부장 유지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솔로트 화장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1,000만 원 조금 못된 상태에서 입원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연금성 소득이 진짜 통장이 매주 그냥 1,000만 원씩 한 달에 찍히는데 어떤 변수가 와도 제가 아플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다녔다 그러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면 거의 한 3년 정도는 실은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거든요. 내 다리 같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감각도 아니고. 근데 병원은 뛰어다녀야 되는 일이거든요. 응급환자 생기면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저 지금도 달리기는 좀 자신이 없어요. 뛰려고 그러면 왠지 무리가 오고 빨리 걷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방금 이것처럼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갑자기 아팠을 때 남편이 실직을 했을 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봤더니 내부와 외부에 어떤 변수가 와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진짜 애터미가 영구적 소득이구나. 세 번째도 통과구나. 네 번째 세이프티 안전이거든요.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 아마존 같은 데는 로봇 체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부터 배달까지 사람 없이 로봇과 배송 체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AI로 사람이 기계로 다 대처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래 안전에 기반인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 친환경적인 제품, 안전한 음식, 안전한 학교, 안전한 제품.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 어때요? 택배 포장부터 해가지고 음식 먹거리까지 전체 친환경이고 안전을 친환경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애터미는 이 네 번째 리부트, 세이프티 이것도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은 기업 대 기업 간 거래,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이 기업만이 살아남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 왔잖아요. 가지 않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완전히 추구되는 게 내년쯤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캡처해 놓은 거예요. 이 내년이 지금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우리 사장님들이 설령 이 책을 안 읽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몰라도 애터미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김민경의 리부트가 추구하는 이 네 가지 공식 속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 대안이 되고 모든 대책이 다 세워진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여기에서 끝까지 하기만 하시면 되고 살아남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품 애용해야 됩니다. 신상품 나오면 무조건 써보세요. 내가 사업자예요. 근데 신상품이 나왔는데 내가 몰라. 내가 리더라고 하면 내가 국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내가 안 써보면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이야기 못해요. 그래도 우리 애터미는 제품이 한 개에 막 10만 원, 20만 원 하면 출시되는 제품마다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제품 써볼 수가 없죠. 근데 나오면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제 제습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신발 속에도 넣고 옷장 속에도. 이 사람들 이거 애터미에서 나오니까 신상품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써봐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안 나와도 여름 되니까 마트 가서 빨리 이거 사와야 돼요. 옷장에도 좀 넣어놓고 이불장에도 넣어놓고 신발도 꿉꿉하니까 좀 넣어놓고. 근데 애터미에서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먼저 제품 애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는 생활필수품 좋고 싸고 아무튼 마트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출로 끝나지 않고 소득으로 창출되는 일이거든요. 감동으로 전달을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정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제가 우리 집에 간단하게 실은 생활용품을 좀 찍어봤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도 제가 우리 잠자리 이불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애터미 이불, 통잠 베개, 토퍼, 온열 매트 전부 다 애터미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이거든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부터 제품을 사용을 하자. 그리고 시스템 참여, 본사 주관 시스템, 센터 시스템, 스폰서 주관 시스템. 절대 내가 이거 시스템 참여하지 않으면서 애터미에서 성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요? 소비자는 내가 현장 나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시스템이 만드는 거고,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애터미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세미나장에 앉고 세미나장에 사람을 앉히는 일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내가 마트 체인지하고 세미나에 앉히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굿모닝 애터미나 원데이나 석세스 절대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이 주관하는 모든 세미나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줌 시스템이죠. 그래서 줌도 나는 줌 잘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내가 세미나에 우리 파트너들은 다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실은 어려워요. 줌이 어려워요. 나이가 먹어서 잘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적어도 팀장이다 그러면은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이 오픈하는 그 줌에만 들어오실 게 아니고 소그룹 줌으로 내 고객들하고도 줌을 하시고 내 파트너들하고 소그룹 줌을 내가 직접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 미팅장에 혼자 나올 수 있는 힘이 성공의 원동력. 스폰서가 추천하는 미팅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파트너가 참석하는 미팅에는 무조건 참석. 우리 미팅에 참석하다 보면 우리 어때요?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어. 근데 나랑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스폰서가 줌에 참석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 어때요? 내가 저 스폰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스폰서는 왜 세미나에 안 들어오지? 우리 고민이 되잖아요. 내 파트너한테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스폰서가 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미팅 참석하시고, 예. 워런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저는 성공을 하려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세 번째 저의 생각입니다. 직급 도전을 하면 판매사 직급 도전 시기 나름대로 라인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직급 도전 시기, 예. 애터미 사업하겠다고 결단된 사람은 전업이든 부업이든 바로 시작을 해요. 내가 애터미를 시작하겠다고 결단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직급 도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 내린 지 3개월이 넘은 사람, 근데 아직도 도전 안 하고 계신 분들 다 도전하세요. 네, 그리고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오늘 이번에 국장 유지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팀장 유지를 해야 되겠다. 판매사 유지해야 되겠다. 나 혼자서 하지 마시고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한테 그리고 스폰서님들한테 제가 하반기, 상반기 제 직급 유지 목표가 뭐라고 우리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이번에 하반기 때 직급 유지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판매사 유지하실 건가요? 팀 유지하실 건가요? 이러면 어때요? 본부장님은 또 뭐 본부장 유지하려고 그러나? 뭐 국장 유지하려고 뭐 승급대기 있는가? 자기 유지하려고 뭐 우리 괜히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도 내가 본부장이다 보니까 내 직급 유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판매사를 이번에 수동으로 돌리는지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팀을 유지를 하는지 이게 실은 궁금하고 또 이런 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나 혼자 이야기 생각하지 말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반기 때 했으면 좋겠는지 상반기 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구현 본부장이 이제 저는 그쪽을 다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구현희 본부장이 소실적에 예를 들어서 국장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상반기 때 뭘 유지한다 그래요 파트너가. 근데 나는 하반기 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구현희 본부장 입장에서는 같은 시기 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절대 또 이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스폰서님한테 상의하셔가지고 본부장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언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반드시 상담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 파트너들은. 말 안 해도 내가 진짜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 꼭 성공시키고 싶고 그래서 지금 목표 계획은 반드시 스폰서하고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움직여요. 예, 내가 판매사를 프로는 어때요? 언젠가 되겠지 하는 게 프로예요. 프로는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판매사 도전할 때 조직도가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대 처음 시작해가지고 내 밑에 조직도에 회원들이 몇 명뿐이 안 되는데요. 10명도 안 되는데요. 저는 10명도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가 움직일 때, 판매사 할 때 조직도 소비자 30명, 50명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압축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떠면은 25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죠. 하루에 한 명씩 전달하면 10개월이 걸려요. 하루에 2명씩 전달하면 5개월이 걸립니다. 하루에 3명씩 전달하면 3개월이 걸려요. 15일 안에 이 250명을 다 알리세요. 그냥 전부 다. 15일 안에 나의 정체성을 알리고 미팅을 하는 게 바로 판매사 직급도전이에요. 계보도에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보도 만들면서 회원 등록하시면서 그냥 회원 그 판매사 직급 도전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판매사에 대한 정확히 알고 행정 업무를 익히고 다음에 내 올라오는 파트너들을 다시 판매사로 승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론으로 판매사를 아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자의 자세.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도주를 하셔야 돼요. 스폰서한테 절대 한쪽 줄 책임져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내가 대실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대실적이다.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한쪽 줄을 나를 계속 포인트도 넣어주고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스폰서님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스폰서님은 솔직하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이런 적어도 이런 마인드 돼야 되잖아요. 내 이후에 스폰서님이 중간에 다시 나오셨어요. 중간에 다시 나오셨는데 그분은 국장이세요. 지금 현재. 근데 저는 그분한테 단 한 번도 저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분은 당연히 솔직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 위에 본부장님들도 계세요. 저하고 똑같은 본부장님이에요. 근데 내가 대실적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실적 하셔야죠. 어떻게 대실적에 사람을 놓고 포인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소실적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은 내가 전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두 줄을 처음부터 봤었고 내가 두 줄을 했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두 줄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두 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회 스폰서님들이 다 한쪽 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두 줄 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내 밑에 파트너들도 제가 웬만하면 한쪽을 잡아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잡아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소출적에 집중을 하면 자기가 보는 쪽이 대출적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잡아주고 싶어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빨리 좌우로 보는 게 그분이 사업이 빨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한쪽에 다 50명, 100명 나와 있어요. 50명, 100명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적어도 이쪽에 본부장 정도 나와 있어야지 내가 한쪽 줄만 하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스폰서한테 한쪽 다 잡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두 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셔요. 내가 설득시켜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은. 우리도 사업자를 만들 때 이미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찾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간혹 내 파트너가 말을 안 들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아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러다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도와줘가지고 절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 일이. 그래서 내가 하려고 주도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 리더를 키울 수가 있고 파트너를 키울 수 있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업자가 되자.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스폰서 흉 보지 말고 파트너 흉 보지 말고 우리는 실은 형제라인끼리도 제시반을 잘하잖아요. 이게 이제 애터미의 장점이긴 해요. 근데 형제라인끼리 모였을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거. 네, 내 파트너, 내 스폰서 아니라고 막 흉보고 형제라인끼리 만나면 스폰서 흉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스폰서는 그래요. 밑에 파트너 불러다가 중간 리더를 흉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했다고 하면 절대 안 돼. 너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그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가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말까지 따이버리잖아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맨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거 일 너무 힘들어요. 이래하면 포도 판매사 5년이 돼도 안 되고, 아, 진짜 이거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네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비비볼, 비평, 비난, 불평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가 항상 웃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가집을요? 이게 연금성 소득이에요. 공무원 30년 해가지고 실은 우리 연금성 소득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친정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친정은 전부 다 교육대 집안이에요. 아버님도 학교 퇴직을 하셨고 오빠하고 남동생도 지금 다 교육청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학교 퇴직하고 나서 평생에 연금성 한 250에서 300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 평생 학교하고 집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은 250에서 300분이 연금 안 돼요. 35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토 판매사 되면은 200에서 400 연금성 소득이 되죠. 근데 우리는 1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더라. 3년 해가지고 안 되더라. 공무원들은 한 35년 해갖고 200 연금 벌으면 우리 솔직히 10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10년 해갖고 200 돼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공무원 하려고 해도 우리 공무원 못 하잖아요. 이제서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해요. 실은 7월 이제 첫째 주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아버지가 실은 조금 이렇게 대기업에 이렇게 건축 부분에 해외에 과장으로 나가 계셔요. 근데 부장님이신데 퇴직이 5년 남았어요. 근데 지금 한 달에 1억 연봉자래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시는데 5년 퇴직하고 5년 후에 퇴직을 하면 아버님 혹시 연봉이 이제 연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250만 원 연금이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의 이 애터미 사업이 얼만큼 큰 건지 그냥 항상 만나면 애터미 하니까 엄마는 도대체 저는 광주 살고 우리 애들은 경기도 살거든요. 직장인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애들이 뭐라 하냐. 엄마는 만날 때마다 애터미만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애터미 제품만 쓰라 그런다고. 다른 제품을 일체 못 쓰게 하고 잔소리하고 애터미 그걸 엄마한테 맞는 일이고 우리한테는 이거 안 맞아 엄마. 우리는 할 일이 따로 있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250 연금 받는다고 하고 5년 후에 퇴직이면은 퇴직 후에 엄청 시아버지가 젊으시대요. 큰아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5년 후도 1,0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2턴이 되고 5턴이 되고 1억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 일이 얼만큼 대단한 일인지 우리 딸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터미 하라고 설득이 안 됐는데 이 코로나 때 본인들이 둘 다
애터미뿐이 없다고. 엄마가 보니까 엄마는 그 전에는 애터미 제품 갖고 나가고 진짜 엄마들은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집에만 있는 거예요. 별로 옛날처럼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딸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또 우리 일이 뭐예요? 강의 준비하고 줌하고 또 제가 딸 집에 올라가면은 현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강북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방 안에서 뭐 줌하고 있고 센터 교육 받고 있고 본사 강의도 있고 굿모닝 애터미 듣고 석세스자 그러고 있는데 엄마는 일을 안 하는데 엄마가 옛날처럼 수당이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나. 진짜 애터미 같은 일이 없네. 애터미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딸 둘이가 다 애터미로 다 나왔어요. 10년을 설득시켜도 안 되는데 이 코로나가 설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진짜 근데 이게 시간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연금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1년도 안 해보고 3년도 안 해보고 5년 걸려가고 10년 걸려가지고 2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오면 어때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현장 뛰어야 돼요. 이번에 굿모닝 애터미에서도 이야기했죠. 줌만 참석하고 교육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장을 뛰는 거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본부장 되고 그러면 내 개인 고객 만날 시간 없어요. 현장 뛸 시간 없거든요. 현장을 뛰어도 파트너 후원하느라고 현장 뛰는 것이지 하는 일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3년만 죽어라고 현장 뛴다고 생각하시고 5년만 죽어라고 현장 뛴다고 생각하시고 예, 현장을 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려는 자세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네가 나이 먹었으니까 못한다. 나는 어떠니까 못한다. 이거 다 핑계예요. 핑계 대지 마셔요. 이꼴 저꼴 별꼴 다 보세요. 예, 우리 회장님이 수당에 꼭 갑시다 그랬어요. 별별 파트너 다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스폰서니까 주셔야 돼요. 스폰서가 파트너 이겨먹으면 어때요? 내가 이겨먹었어. 아유 통쾌하다. 그 파트너가 다음부터 안 나와. 다음 날부터.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고객 꼴 보시고 스폰서 꼴 보시고 파트너 꼴 보시고 별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더 주셔야 돼요. 네, 일비 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잘 될 때는 좋았다가 그냥 임페리까지 곧 갈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그러면은 완전히 풀이 죽어가고 주변에도 안 나와. 누구 뭔 일 있대? 아무 일 없어. 현장 나가서 깨졌어. 아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케이 하고 다 제품 쓰고 다 사업하겠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 될 때는 막 그렇게 하고 안 될 때는 그냥 땅이 꺼져라. 이 절대 결국에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모소 대나무. 예. 4년 동안은 땅속에 있으면 순도 나오지 않는다. 5년째 되는 해에 순이 돋아나 한 달 만에 30여 미터로 자란답니다. 내가 만약에 5년이 됐는데 아직 오토 판매해서 안 됐어. 그러면은 땅속에 오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진짜 튼튼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조직도.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처럼 내가 애터미 한지 진짜 열심히 한데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세미나도 안 나가. 현장도 안 뛰어. 그러면서 5년 됐는데 애터미 안 했다 그래. 애터미 안 된다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분은 그런 분들은 안 돼야 돼. 되면은 이상하죠. 내가 진짜 시스템에 나가면서 진짜 현장 나가는데 3년이 걸렸고 5년이 걸렸어요. 저는 모소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시나리오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0%예요. 꿈을 가지고만 있는 자가 성공할 가능성은 10%. 꿈을 글로 쓰는 사람 50%, 꿈을 시각하는 사람 100%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고 시각하면 성공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날마다 하는 꿈꾸는 다락방에 글로 읽고 쓰고 붙이고 날마다 외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RVD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 시대에 꼭 맞는 사업이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 최고의 사업이다. 애터미 제품을 써본 고객들로 인해 소개가 여기저기 나오고 모든 소비자들이 포도선이처럼 주렁주렁 달린다.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성공의 빛.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애터미를 알아보고 싶다고 여기저기 연락이 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자들이 리더들이 쏟아진다. 해외 사업의 문이 열린다. 나는 2021년 12월까지 반드시 로얄 마스터가 된다. 아자아자 화이팅.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들 ABC 또 준비하셔야 되죠. 제가 정말 이렇게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5분 전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 산하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정말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멋쟁이고 빛이 나는 본부장인 것 같아요. 이런 본부장님 밑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사장님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임페리얼까지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